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회 나무이사 기출문제 수목 관리학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관리학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보다 굉장히 쉽게 나와서요.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1번입니다. 수목 식재 시 토양 담화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화 피해. 그래서 수목 식재 시 토양의 담화 피해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양의 용적 밀도가 낮아진다. 이게 다져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용적 밀도는 다밥이 되면 다밥 시 용적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용적 밀도 증가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밥이라는 거는 단면이 있으면 원래 흙이 단면을 본다 그러면 이 상태였었는데 여기에 기계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다져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피는 작아지는데 이 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적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번부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공국 내 공국이 좁아져 배수가 불량해진다. 그렇죠. 공국은 액상과 기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액상과 공국이라는 거는 공국에는 액상, 기상이 있습니다. 그죠? 액상, 기상. 이제 액상하고 기상이 플러스 돼서 있는데 여기에 주로 공국 중에서 기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배수가 불량해지죠. 그 다음에 기상 또 액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국이 좁아져서 불량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된다.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투수성이 낮아져 표토가 유실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져지기 때문에 그 표토에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양 내 공국이 좁아져 통기성이 불량해진다. 공국이 없어진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적 밀도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용적 밀도가 큰 토양에서는 뿌리가 뿌리 자람이 그 다음에 배수성 그래서 투수성 이게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뿌리 자람이 잘 안 되고 생육이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토양에 다바 피해가 발생하면 용적 밀도가 급격히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밥은 1차에도 나오지만 2차에서도 서술식으로 나오니까 요거 공국이 좁아 뭐 여기 다 지문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밥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다밥은 식물 식재지에서 수목이 자라는 곳에서 중력 방향으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중력 쪽으로 압력을 받아서 토양이 더 치밀해지는 거죠. 용적 밀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피해는 주로 3상 중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기상이 감소하는 겁니다. 액상도 물론 액상은 오히려 그대로 있죠. 그 용적이 줄어드니까 실질적인 액상은 이제 수분 용적에 대한 용적 수분 함량은 어떻게 해요? 부피에 대한 거니까 용적 수분 함량은 이제 높아지겠습니다. 용적 수분량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기상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습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아서 다밥이 되면 이제 고상하고 액상은 변하지 않고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 그 기상만 줄어든다. 그러고 수분으로 봤을 때는 그 총 부피가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함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습해도 발생할 경우도 발생한다. 습해가 다밥이 되면
그 습해가 나타날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밥은 중력 방향으로 다져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경운을 하면 왜 다밥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운이라는 거는 뭐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겉에만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계가 다니면서 이렇게 단면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다져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그래서 공국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기상이 줄어든다. 그리고 수분을 본다 그러면 상대적인 수분이 많아지는 거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있던 양은 그대로지만 용적 수분 함량 비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습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수피 상처 치료 방법 중 피의 부위가 위아래로 넓을 때 사용하는 교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접이라고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건데 교접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접수는 실제 상처의 간격을 측정하여 같은 크기로 조제해야 한다. 아니죠. 이제 그 접수하고 그러니까 교접이라는 거는 우선 교접을 알아야 되는데 교접은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라든가 설치류, 병 혹은 동해로 인해서 수피가 환상적으로 벗겨지거나 죽어있고 피의 부위 위아래의 간격이 넓어서 수피 이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때 접목을 하는데 수피를 서로 연결하는 기술 이런 거를 이제 교접이라고 합니다. 이른 봄에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수종에 눈이 트기 전 1년생 가지를 채취해서 위아래로 표시해 놓고 접수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아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크기로 제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교접 작업 시 사용하는 접수는 극성에 따른 생장 차이가 크지 않다. 아니죠.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교접을 설명을 잘하는데 뒤에서도 할 거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수피가 너무 많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상처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위하고 위아래를 갖고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이때 수목이라는 거는 이제 수분 통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수할 때도 이 위아래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밑에 부분하고 밑부분하고 윗부분을 이 접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밑부분 윗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 접수도 극성을 잘 생각해서 이제 방향이 맞게 해야 되죠. 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거의 윗부분을 이 밑으로 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수분 통로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성이 크기 때문에 교접시 극성을 잘 해서 밑에 거는 밑으로 가고 윗부분은 윗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접은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다. 그렇죠? 광합성을 해서 위에서 광합성 한 게 이 체간부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다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보통 상처 난 윗부분에서 CN율이 이쪽에 쌓이기 때문에 이쪽이 높겠죠. 이 밑으로는 이제 그 양분이 안 가서 양분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 뿌리라든가 이쪽으로 밑으로 가야지 이것이 호흡할 때 에너지를 써서 이게 이렇게 흡수를 한다든가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런 탄수화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접수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통로를.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접수에 이미 싹이 나와 있으면 가지의 활력을 위해서 새순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접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나무는 가지가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잘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싹이 나와 있는 거는 새순을 제거해서 이제 이 가지로 사용하는데 접수는 아치 형태로 끼워져 있으므로 실제 상처의 간격보다 더 길게 조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와 이 사이를 좀 길게 하려면 어떻게 이 사이보다 더 크게 접수를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세수 접수 이제 저기를 해야죠. 세순을 입 같은 게 남아 있으면 그거 다 잘라내고 이 간격은 상처나 그 실제로 연결하는 것보다 접수는 좀 길게 잘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